월간 쥐라는 매달 새로운 쥐라 생산자와 와인을 함께 마셔보는 와인 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은 석촌동 참새의 집에서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르부아의 도멘 드라 투르넬 와인 8종을 한자리에서 마셔봅니다. 도멘 드라 투르넬은 에블린과 파스칼 클레레가 1991년 아르부아에서 시작한 도멘입니다. 현재는 에블린 클레레가 아들들과 함께 약 8헥타르의 포도밭을 맡아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0년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작은 상자에 손수확한 포도를 토착 효모로 발효합니다. 외부 포도를 사지 않고 직접 기른 포도만 사용하며 오래 사용한 오크통에서 리와 함께 숙성합니다. 아르부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양조를 일찍 시도한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성은 레드 세종과 우위의 샤르도네 2종입니다. 앙브르드 사바냥과 뱅존 그리고 막뱅까지 모두 8종입니다. 첫 번째 와인은 트루소 데 코르베 2023년입니다. 아르부아의 전통적인 레드 품종인 트루소 100%입니다. 레 코르베의 남양밭은 자갈이 많은 거틀갈에 얕은 회색 리아스 2회토가 깔려 있습니다. 밭에서 손으로 줄기를 제거한 포도를 가볍게 으깹니다. 열흘에서 30일 동안 침용한 뒤 청진과 여과 없이 병입합니다. 잔에서는 야생 딸기와 붉은 커런트 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타닌에 이어 정향과 후추 뉘앙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리바 아르보지아나 2023년입니다. 점토와 리아스 2회토에서 자란 100% 풀사흐입니다. 2003년부터 시도한 도멘의 새로운 양조 기법으로 만듭니다. 줄기를 제거한 풀사흐를 열린 스테인리스 탱크에 넣습니다. 그 탱크에서 약 한 달간 반탄산 침용합니다. 발효를 마친 뒤 이듬해 봄, 자연 탄산을 살려 청진과 역과 없이 병입합니다. 딸기잼과 붉은 베리 향이 느껴졌고 고소한 갓 구운 빵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탄산과 가벼운 질감 덕분에 술술 마시기 좋았는데요. 프랑스에서 말하는 글루글루가 딱 이런 스타일이겠죠. 세 번째 와인은 오 르베뒤 루주 2022년입니다. 피노 누아와 트루소를 함께 양조한 아르부아의 레드 와인입니다. 발효를 마친 뒤 와인의 남은 자연 탄산을 살려 병입했습니다. 붉은 체리와 크랜베리 향 뒤로 젖은 흙과 백후추의 뉘앙스까지 느껴졌고요. 매끈한 타닌과 잔잔한 탄산이 어우러져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퀴디 브레블랑 2022년입니다. 석회암 조각이 많이 쌓인 퀴디 브레 구획에서 자란 샤르도네입니다. 포도송이째 부드럽게 압착한 주스는 탱크에서 발효를 시작합니다. 발효 도중 푸드르나 드미 미 같은 여러 오크통으로 나눠 옮깁니다. 그 안에서 발효를 마친 뒤 리와 함께 최소 24개월 우위에 숙성합니다. 배와 흰 복숭아 향이 먼저 올라왔고 젖은 돌과 빵 반죽 같은 효모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과실미와 함께 기분 좋은 산도가 따라왔습니다. 짭짤한 석회질 미네랄이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와인은 레 코르베수 퀴롱 2020년입니다. 오래된 샤르도네가 자라는 별도 구획입니다. 자갈이 섞인 석회질 점토 아래 리아스 2회토가 깔려 있습니다. 석회암 조각이 많은 퀴디 브레와 비교하면 겉을개 점토와 자갈 비중이 더 높은 밭입니다. 양조는 퀴디 브레와 비슷합니다. 포도송이째 압착해 오크통에서 발효를 마치고 새 오크 없이 리와 함께 24개월에서 36개월 우위에 숙성합니다. 잘 익은 노란 사과와 배의 뉘앙스가 풍성했고 구운 아몬드 향도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묵직한 바디감과 함께 산도가 받쳐줘서 볼륨감 있게 마시기 좋은 화이트였습니다. 여섯 번째 와인은 앙브르드 사바냥 2020년입니다. 사바냥을 곧바로 압착하지 않고 줄기를 제거한 뒤 껍질과 함께 6개월 동안 침용한 도멘의 과감한 시도입니다. 침용을 마친 와인은 압착한 뒤 배럴에서 18개월 우위에 숙성합니다. 모가와 오렌지 껍질 향에 진한 밀랍 향이 느껴졌고요. 맛에 라시용한 와인답게 고운 타닌과 은은한 쌉싸람이 입안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와인은 뱅존 2015년입니다. 엄격하게 선별한 사반향을 포도송이째 압착해 만드는 아르부아의 전통적인 뱅존입니다.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를 탱크에서 마칩니다.
이듬해 봄부터 줄어든 와인을 채우지 않고 효모막 아래에서 거의 7년 동안 숙성합니다. 와인 표면에 생긴 효모막이 산화를 천천히 조절하고 완성된 와인은 62cl 클라블랭에 담깁니다. 호두와 순한 카레 향, 그리고 진한 꿀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은 산미와 함께 짭짤한 맛이 길게 남아 끝까지 맛있게 마실 수 있더라고요. 아쉽게도 막뱅은 따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8번째 와인은 막뱅 뒤 쥐라입니다. 발효하지 않은 샤르도네, 주스와 마르뒤, 쥐라를 섞어 만드는 리큐르 와인입니다. 마르뒤 쥐라는 포도 껍질과 씨를 증류해 만듭니다. 샤르도네 주스 66%와 마르뒤 쥐라 33%를 사용합니다. 도멘에서 직접 증류한 마르는 오크통에서 3년 동안 먼저 숙성합니다. 두 재료를 섞은 막뱅은 오크통에서 다시 24개월에서 36개월 숙성한 뒤 병입합니다. 말린 살구와 오렌지 껍질이 풍성했고 아몬드와 바닐라 향도 선명했습니다. 기분 좋은 당도와 막뱅 특유의 향으로 디저트와의 페어링까지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멘드라 투르넬의 와인 8종을 한자리에서 마셔봤는데요. 전통적인 쥐라 와인부터 새로운 양조로 만든 와인까지 도멘이 가진 폭을 고르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멘드라 투르넬을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 월간 쥐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간 쥐라도 기대해주세요.